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월계동 미룡비성 3호 3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영등포 푸르지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등포 푸르지오는 준공한 지 19년차 구축이지만은 25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1호선 영등포역 역세권이고요. 2호선 신도림역도 도보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한 단지 내에 영원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이고요.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안산선과 GTX B라인 개통, 영등포역과 경인로 개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최대의 수혜단지로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유망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보면은 작년에 이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부터는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강북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성산 시형아파트와 월계 미룡비성 3호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등포 푸르지오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전철 1호선 영등포역이 되겠고요. 여기 왼쪽은 1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신도림역입니다. 영등포 푸르지오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역 역세권이고요. 신도림역도 도보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이렇게 영원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초품화 단지로서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이쪽에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주변에 발달된 그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푸르지오 일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연월은 지난 2002년 5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19년차 구축단지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31개동 2462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층수를 보면 17층에서 23층까지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5평에서 35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49%, 건폐율은 16%,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03대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대우건설에서 건축을 했고 푸르지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푸르지오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5평은 370세대, 30평은 702세대, 그리고 33평은 가장 많은 901세대이고요. 35평은 489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462세대의 대규모 단지이고요.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5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 그리고 30평과 33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35평은 화장실은 2개이지만은 침실이 3개인 타입과 4개인 타입이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 25평은 117만원, 30평은 131만원, 그리고 33평은 142만원, 35평은 144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평형이 해당 사항이 없고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은 25평은 11만원, 30평은 13만원, 33평은 15만원, 35평은 16만원 정도의 월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푸르지오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5평인데요. 370세대입니다. 작년 11월에 8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금년 들어와서도 꾸준한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 7월에 9억 3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9억 8천만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물량은 잠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30평입니다. 702세대이고요. 작년까지는 8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1월에 9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8월에는 10억원 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1억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약 1억 6천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30평도 마찬가지로 전세 물량은 한 건도 찾을 수가 없네요. 33평 한번 보실까요? 901세대로 단지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입니다. 지난 5월까지는 8억원, 9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6월에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얼마 전 9월 8일에는 10억 9,500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이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2억원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2억 2천만원이 오르면서 폭등세를 보였고 24%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전세가는 6억 원 정도에 형성되고는 있지만 물량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음은 35평 보시겠습니다. 489세대이고요. 작년 12월에 9억 원대로 올라섰고 지난 6월에는 10억 원대, 그리고 얼마 전 9월 5일에는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최고가보다 1억 원 이상이 높은 12억 5천만 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2억 3천만 원이 급등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5평도 마찬가지로 전세 물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영등포 푸르지오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에는 정부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우축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은 지난 5월부터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얼마 전 7월부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영등포 푸르지오 주변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인데요. 보통 24평에서 26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 푸르지오 25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영등포 아트자이 24평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8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7월에 9억 3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10억 8천만 원 대외로 높게 나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동아 에코빌 25평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6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고 지난 7월에 7억 6천5백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8억 원 수준에 나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다음은 신길동에 위치한 레미안 프레비뉴 25평입니다. 영등포 푸르지오와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인데요. 금년 6월까지는 10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7월에 11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8월에는 11억 3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2억 원 대외로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1억 8천만 원 이상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데요. 보통 32평에서 35평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면적입니다. 영등포 푸르지오 35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영등포 아트자이 33평입니다. 지난 7월에 11억 9천8백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2억 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3억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나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가격 등락을 보면 2억 원 이상이 오르는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동아에코빌 32평 보시겠습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3월에 8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7월에는 8억 7천8백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 호가를 보면 9억 원 대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네요. 신길동 레미안 프레비뉴 33평 한번 보실까요? 지난 6월까지는 12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고요. 7월에는 13억 5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월과 9월 들어오면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호가는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푸르지오 주변 단지들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가격은 전혀 밀리지 않고 보합 또는 강보합세를 나타냈고 지난 7월부터는 모든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인데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모든 단지들이 일제히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등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5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25평 정도 되면은 화장실이 2개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될 텐데 구축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1개로 배치가 됐습니다. 투베이 구조로 이쪽에 발코니가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네모 반듯한 20평대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30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3베이 구조로 이렇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33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3베이 구조로 이렇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쪽에 발코니가 있어서 이쪽도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면은 거실과 침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35평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거실도 아주 크게 이렇게 배치가 됐고 3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한 모습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침실마다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역시 발코니를 확장하면은 침실과 거실을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면도를 봤을 때 19년차 구축이지만은 아주 반듯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영등포 푸르지오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2년 5월에 준공을 내서 현재 19년차 구축단지이고요. 총 31개 동 246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1호선 영등포역 역세권이고요. 2호선 신도림역도 걸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한 신안산선과 GTX B라인이 개통 예정이고요. 또한 KTX와 다양한 버스 노선 등 교통에 대해서는 사통팔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군인데요. 영원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한 초품화 단지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좋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의도, 광화문, 그리고 구로, 과산단지 등 주요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주변에 아주 발달된 그런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여덟 번째는 단지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영등포 푸르지오에 대한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등포역과 경인로 주변 개발, 그리고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및 공원화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산선과 GTX B라인 개통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푸르지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등포 푸르지오는 준공한 지 19년차 구축이지만은 2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1호선 영등포역 역세권이고요. 2호선 신도림역도 걸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교통에 대해서는 사통팔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영원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이고요.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등 최상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보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억제 정책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예전처럼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영등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우상향 곡선이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교통에 있어서 사통팔달은 물론이고 초품화, 직주 근접 등 입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안산선 개통과 GTX B라인 개통, 영등포역과 경인로 개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와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유망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향후에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하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북 최대의 재건축 기대단지인 성산 시형아파트와 월계 미룡비성 3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